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정민우입니다. 전 네이버에서 핀포인트 개발을 맡고 있고요.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크게 이제 8개로 나누고요. 그 각각 한 5분 정도 들여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생소한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혹시 핀포인트 써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핀포인트하고 이제 피노라는 개념인데 일단 어떤 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각각 개념들을 설명을 빠르게 드리고 우리는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룰 거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핀포인트는 네이버에서 개발하고 있는 APM 툴이고요. 뭐 400만 TPS라고 나와 있는데 400만이 아니라 이제 많게는 한 800만, 1000만 정도 처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APM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워낙 데이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데이터를 조회하는 속도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피노라는 저장소를 사용하게 됐고 그 대용량 데이터에서 피노를 사용하게 되면 그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노를 사용하면서 성능이나 개발 생산성을 엄청 대폭으로 상승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노라는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OLAP DB라는 건데 OLAP DB는 다차원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기 위한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OLAP DB를 도입하려고 이제 고민하시다 보면 이제 종류나 드루이드나 뭐 피노, 클릭하우스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특징은 다른 OLAP DB에 비해서 인덱스가 되게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고 빠른 응답 속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노는 이제 워낙 데이터를 많이 다루고 데이터를 하나의 서버에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서버에서 저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만 인스턴스가 뜬 게 아니라 뭐 한 4개 정도 되는 다른 인스턴스가 떠서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노가 왜 빠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RDB 같은 경우에는 로우 기반으로 데이터를 조회하게 되는데 특정 컬럼의 데이터를 집계 하더라도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우 기반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쭉쭉 한 주씩 다 읽어요. 그래서 읽고 그거에 있는 컬럼의 데이터만 뽑게 되는데 피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컬럼들만 따로 저장하고 있어서 그것들에 대한 집계를 하는 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테이블의 가운데가 있는데 왼쪽처럼 이제 RDB처럼 로우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보시면 컬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피노 데이터 저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피노는 하나의 인스턴스가 떠서 하나의 서버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쪼개서 여러 개의 서버에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장한 단위는 세그먼트라는 게 있고요. 그 세그먼트를 또 복제본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리카라는 개념이 있고 리플리카를 두는 이유는 뭐 20개의 서버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가 한 개의 서버가 디스크 폴트가 나거나 뭐 아예 OS가 폴트가 나서 되면 그 데이터가 이제 날아가게 될 텐데 그 순간에는 복제본이 알아서 다른 복제본이 데이터를 응답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기능 중에 이제 딥 스토리지를 사용한다는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서버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아예 서버가 폴트가 나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면 그 데이터를 딥 스토리지에 갖고 있어요. 뭐 HDFS나 S3 이런 데를 갖고 있다가 서버가 다시 올라가게 되거나 이러면 데이터를 부어 넣거나 그게 아니고 신규 서버를 투입하게 되면 그쪽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밸런싱에 맞춰서 부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딥 스토리지 기능을 굉장히 강력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설명드릴 건데 맨 앞단에 브로커라는 컴포넌트에서 쿼리를 받습니다. 쿼리를 받고 있다가 데이터를 여러 개 서버에서 저장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서버에다가 쿼리를 막 전달해요. 그러면 각각의 서버에서 이제 해당하는 세그먼트의 데이터만 솎아서 중간 집계를 하고 그 중간 집계 결과를 브로커에 전달하고 그래서 사용자한테 응답을 보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왼쪽에 이제 주키퍼는 사실 피노에서 되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 그리고 컨트롤러는 이제 그 피노의 전체적인 이제 컴포넌트의 상태, 운영에 관련된 작업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기능이 뭐냐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설명을 잘 해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웹에서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피노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자료는 굉장히 적어요. 그냥 매뉴얼 정도만 나오는데 막상 이 데이터를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왜 이제 피노가 특징이 있냐면 인서트 SQL이 없습니다. 그 대신 데이터를 그 앞단에 카프카를 두고요. 카프카에다 데이터를 전달받은 다음에 피노는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컨슈밍하고 데이터를 싼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앞단에 컬렉터를 두고 있어 에이전트에서 데이터를 받고요. 그리고 그 받은 데이터를 정리해서 카프카에 전달하고 피노에다 저장한 다음에 웹에서 이제 피노에다가 SQL을 전달해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표 목적은 뭐냐면, 피노가 사실 국내에서는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웹에 찾아봐도 없는데, 근데 사실 대내적으로 글로벌하게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링크드인이나 우버나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막상 쓰다 보면은 운영을 위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동작이 잘 안 되거나 운영할 때 이렇게 뭘 트러블 슈팅하는 게 자료가 부족해서 시행착오로 굉장히 많이 겪는데, 이게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커뮤니티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1시간 정도 내용을 공유하고 피노를 쓰는 사람들이 약 이제 한 달 정도 투입되는 비용을 아예 없애보는 자료를 만들어 보자. 그런 게 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설치할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운영은 저희는 이제 K8s랑 헬름 차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베 환경을 쓰는 이유는 이게 직접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직접 설치에 대한 가이드도 매우 적고 거의 그냥 한 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어서 직접 설치하면은 컴포넌트가 많아서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이제 K8s에 올려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헬름 차트를 직접 커스텀해서 쓰고 있는데요. 피노에서는 헬름 차트를 제공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걸 바로 쓰기에는 규모가 있는 서비스에서는 헬름 차트가 이제 밸류 파일의 키밸류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커스텀하려면 키밸류 형태로 오버라이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는 직접 커스텀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사이드카 방식으로 별도의 컴포넌트를 띄우는 방법도 있고, 디스토리지 관련된 설정들을 좀 복잡하게 하느라 직접 고치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조건 그냥 커스텀을 하시라고 이제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소규모로 쓰실 때는 일단 그냥 헬름 차트 받아서 띄우시는 걸 이제 권장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프로메테우스하고 그라파나를 쓰게 되고요. 아마 이거는 쓸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피노에서 그라파나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프로메테우스 연동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저희는 주키퍼를 아예 분리해서 띄워요. 그래서 헬름 차트를 그거 보시면 주키퍼랑 같이 띄우는데, 분리해서 띄우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컴포넌트별로 볼륨 타입을 설명드릴 건데,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이제 K8s를 운영하다 보면 비용이나 여러 가지가, 특히 비용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이제 비용을 가장 적게 드는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때 많이 이제 데이터 저장소니까 볼륨 타입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추천드리는 거는 컨트롤러나 브로커나 미니어는 EP 모듈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쪽에 데이터를 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기가 정도면 매우 넉넉하실 거예요. 그리고 서버는 이제 데이터 용량에 따라 다르니까 퍼시스턴스 타입으로 선택하시고 데이터 용량을 적당히 넣으신 다음에 사이즈를 설정하면 되고요. 더 비용을 줄이고 싶다 하면은 딥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EP 모듈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서버가 이제 죽고 다시 올라올 때 그 딥 스토리지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을 최적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주키퍼 같은 경우에는 퍼시스턴스로 해야만 하고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그게 중요한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50기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하신 다음에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테이블을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있고 리얼타임 있고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오프라인은 이제 대용량 배치 처리에 특화되어 있는 거고요. 리얼타임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기 위한 태우기라고 보시면 되고, 하이브리드는 오프라인이나 리얼타임을 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각각마다 장점이 있는데, 오프라인은 대용량 집계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대부분의 기능은 지원하고 있고요. 근데 리얼타임은 이건 쓴과 동시에 운영 복잡성이 확 올라갑니다. 왜냐면 카프카가 붙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기능은 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쓰면 되는 거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단점 또한 갖고 가서 이제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핀포인트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저희는 그냥 하이브리드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난이도하고 복잡성은 그냥 감수해서 쓰는 편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나서 테이블을 생성하시기 전에 그 피노만에 갖고 있는 테이블 제약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놀라실 텐데, 보통 우리가 RDB를 쓸 때 가능했던 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이름은 수정이 불가능하고 컬럼 이름이나 컬럼 타입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딜리트나 업데이트 쿼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우회할 것인가. 근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뭐 여기서 제한 사항을 벗어나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테이블을 새로 생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스키마 전략이 필요한데, 보통 우리가 RDB를 다룰 때 그 데이터를 테이블을 생성하고 부어넣을 때보다는 좀 더 까다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컬럼 이름이 이제 수정이 안 되니까 보통은 우리가 테이블 안에 유니크 아이디를 넣게 되잖아요. 그럼 그 컬럼 이름이 뭐 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스팬 아이디나 트랜잭션 아이디가 될 건데, 그 아예 컬럼 이름을 트랜잭션 아이디나 뭐 스팬 아이디로 넣게 되면은 그 이름이 나중에 이제 거기 들어가는 데이터가 바뀌는 경우에는 컬럼 이름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피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니크 아이디거나 그냥 아이디 형식으로 뭔가 범용적으로 확장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틀을 맞춰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테이블을 생성하고 나서는 인덱스를 고민하시게 될 텐데요. 피노가 제공하는 인덱스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인덱스에 따라 속도가 굉장히 다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인덱스를 선택하는 거는 그냥 가이드 문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인덱스를 선택해서 그냥 돌려보면 되는데, 그 선택하고 나서 이제 제한 사항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거든요. 써보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좀 특이한 게, 저희는 리얼타임 테이블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RDB를 쓸 때 인덱스를 걸 때 여러 컬럼을 동시에 묶어서 걸잖아요. 근데 리얼타임 테이블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컬럼을 하나만 걸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회 속도를 올릴 때 RDB에서 쉽게 됐던 조회 속도 올리는 방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인덱스 전략에 따라 성립 평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초반에 이제 그 스키마나 인덱스 전략을 굉장히 많이 테스트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포워드 인덱스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거 할 때 중요한 게, 포워드 인덱스도 인덱스를 컬럼을 하나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SQL을 작성하실 때 그 주요 조건절이 되는 거를 이제 소트키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리얼타임 경우에는 카프카의 토픽을 생성하고 거기다 이제 파티션에 따라 토픽에 있는 데이터를 막 분산시키는데, 그 분산하는 키하고 그 인덱스를 지정할 때 소트 컬럼의 키가 동일한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그 분리하게 되면 분산도는 엄청 올라가게 되는데 조회할 땐 속도가 현저하게 낮아져요. 그래서 그 두 개는 일치하도록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게 경험상으로 알게 되는 게, 이거 말고도 딕셔너리나 블룸 필터를 많이 걸고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보시면 이게 무조건 쓰면 좋지만 키의 그 카디널리티가 너무 크게 되면은 이게 또 오히려 성능에 제한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를 아마도 한 5만 개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코드를 보다 보면 그 이유가 그냥 하나의 테이블에 하나의 서버에 다 있으면 이게 문제가 생길 법도 한데, 이게 피노가 특징이 그 데이터를 여러 개 서버에 분리해서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디널리티가 그 하나의 서버에 분산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좀 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멀티밸류 컬럼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기능은 강력해요. 근데 여기다 인덱스를 거는 것 매우 제한적이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프카 파티션이랑 피노 세그먼트를 매칭하는 거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건 설명드릴게요. 그 앞전에 이제 데이터를 부어넣기 위해서 그 카프카에다 토픽을 생성하고 거기다 파티션을 여러 개 만들게 되는데, 이 카프카의 토픽을 어떻게 컨슈밍 하냐면, 피노에서 각각의 서버에서 그 파티션 하나를 잡고 거기서 데이터를 막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 리플리카라는 개념에서 리플리카를 두 개를 되게 되면 서버 여러 개에서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물고 같이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카프카 파티션 키랑 피노 이제 소트 키랑을 같아야 된다는 거 점 하나하고, 이걸 운영하다 보면 또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가 카프카에 그 들어가는 키를 소팅하는 이제 분산도를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케이스가 있어요. 들어오는 데이터를. 근데 그런 경우에는 특정 파티션의 키만 데이터가 몰려서 서버 그 피노 서버 하나만 디스크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플리카가 2개, 3개면 하나가 아니라 2, 3개만 이렇게 디스크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할까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그런 경우에는 컬럼 하나로 이제 데이터가 분산이 잘 안 되면 아예 카프카의 파티션 개수를 확 늘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한 곳에 몰렸던 파티션의 키가 여러 개 서버에 뿌려지는 거고요. 그래도 아는 경우에는 그 소트 키를 좀 더 그냥 특정 하나의 컬럼이 아니라 여러 개의 컬럼 값을 더해서 그냥 소트 키라는 컬럼 값을 하나 만들어요. 그에다가 이제 여러 개의 키를 좀 분산도를 조합해서 분산도를 확 늘리는 거죠. 그럼 이제 특정 하나의 서버에 데이터가 몰리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그 키에다가 레인지 범위를 넣어요. 그래서 뭐 3개 정도 넣으면 그 키 뒤에다가 레인지를 넣어서 서버 자체를 특정 하나 파티션에만 컨슈밍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서버에서 이제 컨슈밍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설명드렸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에는 테이블을 아예 쪼갭니다. 그래서 토픽도 여러 개 만들고 테이블을 쪼갠 다음에 분산도를 확 가져가게 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을 16개 정도까지 쪼개고 파티션 32개, 테이블을 16개까지 쪼개서 데이터를 컨슈밍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의 주요 기능 알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총 3가지 정도 설명드릴 거예요. 업설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이전에 딜리트하고 인설트 SQL은 안 된다고 설명드렸지만, 업설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는 RDB의 업데이트랑 조금 다르고 기능이 매한 저행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너무 좋다고 쓰시면 안 되는 게, 굉장히 이 리소스 점유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하가 많은 테이블에 쓰게 되면 메모리도 많이 쓰게 되고요, CPU도 많이 써서 간헐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데이터에 쓰이도록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가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어그리게이션 테이블인데요. 이게 뭐냐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솔비할 때 그 데이터를 윈도우 시간 단위로 데이터를 집계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을 직비한 다음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 저장 용량이 굉장히 이제 대폭 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회 속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60분의 1 정도 줄이는 케이스도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멀티밸류 컬럼은 이 컬럼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RDB처럼 그냥 데이터를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리스트 형식으로 가변적으로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좋긴 한데 인덱스 적용이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피노에서 처리할 때 이 직계 처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데이터를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로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쿼리를 잘못 쓰면 그게 여러 개의 로우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밸류 컬럼을 그 SQL에 하드하게 쓰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멀티밸류 컬럼을 너무 강하게 쓰면은 아예 카디널리티가 너무 높아져서 성능을 떨어뜨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이제 테이블은 생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리를 어떻게 최적화할 거냐, 그거를 설명드릴 건데, 이게 이제 피노가 전반적으로 지금 1점대가 릴리즈가 돼가지고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미완성된 것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피노에서는 JDBC 클라이언트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JDBC 클라이언트 스펙을 다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코드를 보게 되면은 보통은 그 우리가 이제 RDB 쓸 때는 커넥션 풀을 만들어 놓고 커넥션을 재활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피노 같은 경우는 HTTP로 통신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커넥션의 효율화되어 있는 게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레벨로 이제 비동기하고 병렬 쿼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핀포인트에서 개발해 놓은 게 있고,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 핀포인트 오픈소스 들어가셔서 이 클래스를 검색하시면 그냥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쿼리 속도를 엄청 높이기 위한 기능 중에 프루닝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타임 레벨 프루닝은 뭐냐면
세그먼트가 시간 단위로 막 저장이 되면은 그 세그먼트를 읽기 전에 그냥 해당되는 세그먼트가 해당 타임이 매칭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매칭이 안 되면 아예 그냥 세그먼트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파티셔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쿼리가 들어왔을 때 그 주요 되는 소트 키가 그 세그먼트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없으면 아예 그냥 그 세그먼트를 스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쓰고 안 쓰고는 굉장히 이제 성능 개선이 굉장히 크다. 웬만하면 그냥 다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이제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그 세그먼트가 그 특정 세그먼트의 특정 키만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이 그냥 모든 세그먼트에 같은 키를 흩뿌리게 되면은 이 파티셔닝 프루닝 기능을 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쿼리를 이제 주로 쿼리를 완벽한 쿼리는 없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쿼리를 튜닝해야 되는데 그 성능을 튜닝하기 위해서는 쿼리 성능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통 RDB에서는 쿼리 플랜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피노는 그게 아니라 컨트롤러에서 쿼리를 실행하시면 그 아래 그 쿼리 결과값에 대한 그 성능 지표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 처리한 세그먼트 개수는 뭐고 매칭된 건 세그먼트는 몇 개인지 그리고 컨슈밍된 그 쿼리 세그먼트는 뭔지 브로커 단에서 아예 프루닝을 해주는 세그먼트는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그럼 외월 조건적으로 컬럼을 더 추가해야 되는지 어떤 걸 빼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이 값을 통해서 인덱스를 바꿔야 되는지 인덱스를 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이제 CPU 타임도 볼 수 있는데 데이터를 세그먼트를 너무 많이 뒤져보면 CPU 타임을 많이 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세그먼트를 아예 줄여야겠구나 아니면 대상 세그먼트를 줄여야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도 퍼포먼스가 튜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더 자세하게 보는 방법은 뭐냐면 아예 서버에 들어가서 로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브로커에서 일단 쿼리를 받고요. 그 브로커에서 뭐 여러 개의 서버에다 쿼리를 쭉 보내게 되는데 여기에서 로그를 보시면 브로커에서는 쿼리를 받고 서버 20대 여기는 서버 20대인데 20대에다가 동일한 쿼리를 다 보내요. 이제 서버는 그 쿼리를 받고 자기에 해당한 세그먼트를 처리하는데 모두가 다 균일하게 잘 돼 있다면 각 서버마다 처리하는 시간은 동일할 텐데 보면은 특정 서버에서만 병목 구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수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서버마다 몇 개의 세그먼트를 터치했고 얼마나 걸렸고 뭐 CPU를 얼마나 쓰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확인한 다음에 직접 서버에 들어가서 그 로그를 보시면 그 서버가 그 쿼리를 받아서 자기는 얼마나 세그먼트를 처리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성능 수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여기서 이제 가장 고민되는 게 뭐냐면 해당 쿼리를 뭐 브로커에서 받은 쿼리를 서버에서 받게 되는데 이 매칭되는 로그의 위치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때 많이 쓰는 게 리퀘스트 ID라는 키가 있어요. 그래서 그 ID로 해당 쿼리가 들어올 때마다 SQL이 들어올 때 신규 ID를 하나 따주거든요. 그래서 그 ID 기반으로 검색해서 매칭해서 보시면 어떤 곳에서 병목 구간이 생기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피노를 쓸 때 보통 이제 RDB랑 비교해서 다른 게 데이터를 벌크로 가져와서 메모리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메모를 올려서 집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노를 쓸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서버의 데이터를 분산하는 거에 대해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쿼리를 전달할 때 내가 벌크로 가져와서 내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피노한테 최대한 그 쿼리에 대한 중간 집계를 하도록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쓰는 게 동적으로 이제 시간 단위를 변경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 쿼리가 뭐냐면 초 단위로 있는 데이터를 분 단위, 시간 단위로 시간을 변경한 다음에 거기 있는 데이터를 집계하는 거예요. 뭐 최소값이나 최대값, 최소값, 중간값들을 이제 집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성능이 분명 3배 이상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많게는 뭐 10배 정도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접 가져와서 집계를 하는 게 아니라 피노한테 집계를 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명령으로 SQL을 날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getPill이라는 펑션인데 이것도 뭐냐면 이제 시계열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될 때 비는 구간이 있어요. 비는 구간의 데이터를 내가 가져와서 채우는 게 아니라 아예 디폴트 값을 지정해 놓고
이미 완료된 상태의 데이터를 매트릭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이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한 개의 주의사항인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코드 보게 되면은 피노가 이제 가이드 문서나 운영 문서, 그러니까 가이드 문서는 있는데 운영 문서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 없어서 분석하다 보면은 딱 봉착되는 게 코드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스턴스 코드를 까서 보게 되는데 피노가 특징이 기능이 이제 1점대다 보니까 많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능들이 미흡해도 일단은 릴리즈 노트에 넣고 기능을 오픈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일부 제한된 상황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설명이 돼 있거나 아니면 뭐든지 다 될 것처럼 설명이 돼 있는데 막상 써보면 기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도 설명드릴 건데 피노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함수는 동작이 잘 돼요.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min max가 뭐냐면 최대값, 최소값에 해당하는 해당 로우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컬럼의 값을 가져오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기능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동작이 안 되는지 보게 되면은 코드를 까서 보니까 동작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거죠. 브로커에서 이제 특정 상황에서는 동작이 안 되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GitHub에다가 문의를 하니 일단은 제한된 상황에서만 동작이 되고 뭐 개선되려면 얼마나 걸리냐 이런 것들은 다 말해주고 있어서 일단은 쓰실 때 아마 동작이 잘 안 되고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걸 이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또 많이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주키퍼를 다룰 때 꽤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른 서비스에서 주키퍼를 쓸 때 설치만 잘 해놓으면 장애가 발생할 일은 거의 없고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페일오버가 금방 쉽게 되는데 피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꽤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피노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주키퍼입니다. 그래서 주키퍼를 운영할 때 꽤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근데 뭐 각각의 모든 케이스를 다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것보다는 좀 비용을 투입하는 게 디스크 공간을 꽤 여유롭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규모 있는 걸 하게 된다 그러면 뭐 50기가 추천드렸지만 뭐 100기가 정도 다 해도 상관없고 그렇게 설명드리고 또 페일오버에 좀 더 강력하려고 하면 뭐 3대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뭐 5대, 7대 이렇게 운영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는 규모가 있는데 한 5대 정도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페일오버에 대한 문제는 저희는 거의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키퍼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의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면 미리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걸고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빨리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라파나나 이런 것들 연동할 때 주키퍼를 꼭 넣으시고 그리고 뭐 디스크도 이제 90% 됐을 때 알람을 받는 게 아니라 뭐 한 60이나 70 정도의 알람을 받고 미리 이제 증가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이제 디스크를 늘려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하이브리드 테이블을 많이 쓴다고 설명을 드렸고 하이브리드 테이블 특징이 뭐냐면 리얼타임으로 받은 데이터를 오프라인 테이블로 옮기는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쓰는 게 이 태스크인데 이 태스크를 쓰는 게 꽤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용량이 작은 거는 그냥 쓰면은 되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들어오는 이 태스크가 그 온라인인 데이터를 오프라인으로 내릴 때 그 내릴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얘가 갖고 있는 로직이 한계. 예를 들자면 데이터가 뭐 시간당 2, 3테라 들어오는데 얘가 처리하는 거는 1테라밖에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오프라인으로 내리는 데이터는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밀리는지 보니까 얘가 갖고 있는 성능 제약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코드를 보면은 멀티 서버로 동작하지 않아요. 서버는 그러니까 데이터는 서버 여러 개 저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의 서버에서 동작이 되는데 멀티 스레드도 동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여러 개의 서버의 세그먼트를 긁어 와서 그거에 정렬을 시키는데 그 정렬을 멀티 스레드로 구현하려다 보니까 꽤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싱글 스레드로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투닝 옵션이 무엇인가에 여러 가지로 봤는데 투닝 옵션도 없어요. 그래서 저만 이렇게 겪는 게 아니라 깃허브를 찾아보니까 저랑 비슷하게 요구사항을 남긴 사람 꽤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걸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아직 뭐 어떻게
그렇다 할 어떻게 액션을 취해주는 건 없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회할 것이냐.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오프라인으로 내릴 때 싱글 스레드로 하다 보니까 멀티 서버도 아니어서 디스크 공간이 하나의 서버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디스크 공간을 굉장히 크게 잡고 있고요. 그 하나는 그럼에도 이제 뭐 디스크를 아무리 높게 잡아도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아예 테이블을 쪼개버린 다음에 그 테이블마다 태스크를 태워가지고 그래서 병렬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현재 그 가능한 선에서는. 그래서 주로 쓰실 때 이걸 많이 설명드리고,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RDB 쓸 때 많이 쓰는 게 데이터를 고립하려고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많이 쓰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있는 여러 테이블을 각각 고립을 시키는데, 아쉽게도 피노는 그 데이터 기능이 매우 미흡해요. 그래서 최근에 기능이 릴리즈 됐다고 릴리즈 노트에 들어갔는데 막상 써보면 어떤 게 안 되냐면, 테이블은 생성할 수 있는데 그 테이블 리스트를 볼 수 있는 컨트롤러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또 그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러면 어떻게 이 개념을 녹일 거냐, 이렇게 빡 매뉴얼을 찾아보면 비슷한 테넌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 테넌트 개념을 쓴다 한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다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꼭 필요하면 우회하는 방법은 테이블명 앞에 언더바 중간 특수문자 넣고 그냥 프리픽스로 해서 그 테이블을 그룹핑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넣으셔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기능 안정화된 이후에 사용하는 권장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응애 운영이랑 장애 복구 케이스인데, 네, 이거는 진짜 정말 할 말이 많고 이건 진짜 없어요. 이거 없어서 이제 보통은 여기서 피노 사용을 그냥 아예 안 해버리세요. 이걸 겪으면서. 그래서 아, 피노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이제 왜 안 하시거나 그거 못 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겪은 걸 다 정리하고 설명하려다 보니까 진짜 딱 5일짜리 교육이 나오더라고요. 8시간씩 해서.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잘 설명할 거냐. 그래서 일단은 자세하게 이제 뭐 시나리오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최대한 많은 케이스를 그냥 공유 드리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장애가 발생하면 뭐부터 봐야 될지를 몰라요, 처음에. 근데 그때 주로 많이 보는 게 그 컨트롤러 화면 왼쪽에 수혜거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혜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액션을 제어할 수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테이블 뭐 몇 개 살아 있는지, 그 테이블은 동작을 잘하고 있는지, 뭐 테이블은 몇 개의 세그먼트로 되어 있는지, 뭐 테넌트 개념에서 복사 조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CRUD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액션이 아니라 아예 UI에서 명시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뭐 세그먼트를 제대로 못 읽는다 하면 리로드 세그먼트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처음에는 동작 안 될 때 막 눌러보셔도 돼요. 그래서 뭐 눌러보신다 한들 더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는데, 반면에 또 고쳐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주로 많이 보는 건 이 두 가지 정도다. 그리고 또 고민하는 것들이 뭐냐면, 앞전에 이제 테이블을 생성할 때 제한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테이블 이름도 못 바꾸고 컬럼 이름도 못 바꾸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엔 아무리 추상화시키고 확장성 있게 한다 한들 테이블을 새로 생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딜리트 기능도 안 되고 뭐 명시적으로 업데이트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하는 방법은, 저희는 카프카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주로 저희는 제이슨으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제이슨 자체의 확장성을 둬요. 아니면 뭐 추가된 데이터들은 그 최상단 뎁스의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게끔 하고, 이제 컬럼 추가는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이 이제 아예 이제 무조건 추가해야만 한다. 이제 여기서 고민은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소비할 때 어떤 고민이냐면, 그럼 바로 테이블을 추가하게 되면 기존 테이블은 데이터가 없는데 그 두 개의 테이블에 셀렉트를 날려야 되냐, 이런 것들을 고민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카프카가 있기 때문에 테이블 하나 생성하고요.
그 하나의 토픽을 동시에 두 개의 테이블이 컨슈밍하게 한 다음에 데이터가 두 개의 테이블이 어느 정도 같아지면 기존 테이블을 버리고 신규 테이블을 바라보게끔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키마를 바꿀 경우에는 이런 알람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때는 아래에 있는 컨트롤러에는 리로드 세그먼트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말 할 말이 많은데, 그 리얼타임으로 데이터 하다 보면 굉장히 강력한 기능인데 큰 혹이 하나 붙어요. 그게 이제 카프카라는 건데, 카프카도 또 제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뭐 카프카는 이제 토픽을 하나 만들고 파티션을 정하는데 파티션은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티션은 무조건 늘릴 수만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카프카 파티션을 무리하게 늘려놓는 게 아니라 서서히 늘려놓는 거죠. 데이터 양을 보게 돼서 뭐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카프카 또한 데이터를 받아주는 서버 역할이기 때문에 디스크 풀 발생하지 않게끔 알람이나 이런 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테이블 옵션 중에 카프카랑 연관된 게 그 카프카 토픽의 오프셋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최소값으로 읽어갈지 아니면 최근값으로 올려갈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옵션이 있고, 그리고 또 카프카를 테이블을 재생성할 때 피노의 테이블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카프카 토픽을 삭제했는데도 카프카 토픽이 계속 생성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라보지도 않고 소비도 안 하는데 왜 생성되지 보면 카프카 데이터를 프로듀싱하는 쪽에서 간헐적으로 데이터를 보내주게 되면 카프카 옵션에 따라서 그냥 토픽을 생성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카프카 토픽이 생성돼서 처음에 내가 원하는 파티션 개수나 특정 옵션이 아예 처음부터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동작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카프카 특정 옵션이 반영됐는데 바로 반영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스웨거에서 제공하는 이 두 가지 API를 쓰시면 됩니다. 그 주키퍼는 또 굉장히 중요하죠. 이 주키퍼가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가 서버는 데이터를 잘 저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주키퍼가 죽었어요.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디스크가 폴트 나서 주키퍼의 데이터가 아예 날아가면,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그 데이터에 대한 메타 정보를 주키퍼가 갖고 있어서 주키퍼에 있는 데이터를 못 살리면 피노에 있는 데이터도 다 날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키퍼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키퍼를 웬만하면 이제 인스턴스도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높은 메모리를 적재해 놓고 디스크 사용량도 굉장히 넉넉하게 해주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강조드렸듯이 그냥 모니터링은 무조건 필수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공유드리고 싶은 거는 주키퍼에 그 로그 양이나 데이터량을 제어하는 옵션이 아래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개수가 뭐냐면 그 중간중간 스냅샷을 갖고 있는데 그 스냅샷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 그 관련된 로그 파일을 몇 개 정도 갖고 있을지에 대한 결정하는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고 높이고에 따라서 디스크 사용료를 바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디스크를 명시적으로 늘리지 않고 빠르게 그냥 주키퍼를 제기동만으로 사용하는 디스크 용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재시작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는 신규 기능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려면 업그레이드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직접 설치보다는 이제 K8S 환경에서 하신다 설명드린 거고, 그리고 리스타트 시간은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또 비례해서 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좋은 꿀팁은 주키퍼를 아예 분리시킨 다음에 주키퍼를 먼저 띄우고 피노를 띄우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없이 그냥 헬름 차트를 쓰게 되면은 주키퍼가 디폴트로 그냥 같이 뜨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메타데이터를 읽어야 되는데 주키퍼가 못 뜨고 있으면 계속 못 뜨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그래서 주키퍼를 별도로 분리해서 뜨신다는 걸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컨슈밍을 정지하는 현상인데 이거는 무조건 한 번씩 겪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법을 찾았는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에서 그냥 데이터가 안 들어와요. 그럴 때는 자연으로 복구되는 케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 제공하는 기능 중에 그 주키퍼 세그먼트를 강제로 내린 다음에 다시 컨슈밍을 하는 API가 있거든요. 그 API를 쓰셔서 복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뭐 중간중간 설명을 드려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난 진짜 세그먼트의 내용을 봐야만 한다, 어딘가에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봐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서버의 옵션에 보면 세그먼트를 어디에 저장하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쪽에 들어가셔서 가시면 그 테이블의 데이터가 그 서버의 테이블별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걸 폴더 레벨로 볼 수가 있고요. 들어가면 세그먼트의 데이터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그먼트 데이터가 총 4개, 파일이 4개 정도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딱 2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맵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테이블에 걸려있는 인덱스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블룸 필터가 걸려있고 뭐 딕셔너리가 걸려있고 거기에 있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너무 높으면 오히려 성능을 저하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인덱스를 쓰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파일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메타데이터 프로퍼티 파일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정보가 더 많아요. 모든 컬럼에 대해서 그 최소값은 뭐고 최대값은 뭐고 카디널리티는 몇 개인지 그 데이터합은 뭔지 소티드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옵션을 안 넣어도 얘네가 알아서 소팅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막 하다가 도저히 모르겠으면 이렇게 까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피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피노의 깃허브에다가 막 PR도 올리고 뭐 릴리즈도 해달라고 막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들한테 이제 뭘 얻어내려면 팁을 뭐냐면 생각보다 굉장히 친절해요. 근데 이제 올릴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제형 방법도 알려주고 원인은 이거 같은데 뭐 해결하는 방법이 없냐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답을 주고요. 이래도 답을 안 주면 그 소스를 까서 본 다음에 거기 있는 커밋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소환시켜 가지고 이 방법이 뭐냐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이건 버그다 그래서 이걸 우회해라 뭐 이렇게 얻어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 핀포인트 개발자다 보니까 핀포인트 자체가 이제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핀포인트가 이제 어떻게 발전할 거냐인데 핀포인트가 그간 백엔드만 모니터링 했다가 저희가 최근에 이제 올해 프론트엔드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사내 이제 어느 정도 릴리즈를 했고요. 그 SQL 통계 기능이 또 있어요. SQL 통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오픈 텔레메트리 매트릭 기능이 있는데 트레이스 기능을 이제 핀포인트에 녹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핀포인트는 목표가 이제 APM을 넘어서 SRE에 있는 핵심 도구가 되는 게 목표고요.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